근데 똑같은 사주야. 솔직히 말하면 박보검하고 그 남자하고 똑같은 사주인데 하나는 잘못 쓴 거고 하나는 잘 쓴 거야. 그것도 운이에요. 그것도 내가 눈 떠봤더니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내 눈앞에 보여. 그러면 그건 복이지. 그건 사주에 나오지 않아요. 그 복은 전생에 나를 구해야 돼. 아, 그러네. 사실 오해순과 그 오해순의 딸인 양금명, 그러니까 1인 2역을 했던 아이유가 그 어린 시절과 또 딸 역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양관식의 그 드라마의 전개보다는 사실 오해순과 양금명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들이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하지만 저는 주인공을 양관식으로 봤고요. 결국 폭삭 소가수다도 시집, 그러니까 남편한테 바치는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그 학식. 네. 학시 아저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시 아저씨도 근데 똑같은 사주야. 솔직히 말하면 박보검하고 그 남자하고 똑같은 사주인데 하나는 잘못 쓴 거고 하나는 잘 쓴 거야. 그러니까 신의 대본대로 양관식은 살았고. 둘 다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을 나쁜 쪽으로 쓴 것과 좋은 쪽으로 쓴 거야. 왜냐 원래 박보검도 마찬가지로 월지 재성이니까 기본적으로 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여자만 택하겠어고 하나는 여자가 많은데 수많은 여자를 만나는 거고 우리가 쟤를 다룬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사주의 강력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쟤를 내가 통제하느냐 끌려가느냐예요. 끌려가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돈 하면 쟤 끌려가는 거예요. 거구나. 자기가 그걸 갖다가 통제해가지고 끌려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박보검이 한번 보면은 마누라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기준을 갖고 끌려간다고요. 이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없이 그냥 헬릴레 하고 이 여자 좋다고 하면 저기 가고 저 여자 하면 막 그냥 너밖에 없으면 못 살겠어 막 이렇게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쟤는 통제하는 쟤가 아니기 때문에 살로 바뀌어요. 이게 재생살이라고 하거든요. 쟤가 살을 만든다. 그러니까 근데 재생살이 아니면 재생관이 되려면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재성의 드라마고 결국 양관식의 드라마인데 그러면 박보검 실제 배우의 사주가 어떤지 보셨습니까? 네, 어떤가요? 거기가 우에 천간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요. 우리 천간에 갖다가 이제 모습이라 하거든요. 천간이 정제예요, 정제. 오히려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천간이 재성이 있군요. 그럼 아까도 월지가 원래 본인 성격인데 월지는 인성이에요. 인성이네. 월지는 정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양관식은 아니네. 실제. 정인이 되면 그냥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정인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마치 작가예요. 내 작가가 누가 작품 건드리면 뭐라고 하잖아. 그건 내 이야기거든. 굉장히 강력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 코드가 있는데 천간은 정제로 돼 있으니까 너밖에 없어.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오히려 연기로 표현한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네. 가능하죠. 천간에 있어도. 그러니까 정제, 소중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박보검 배우 스스로의 저 월지는 결국은 인성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또 이렇게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단단한 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제만 있으면 사람이 더 부드러워. 훨씬 부드러워. 근데 아이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했잖아요. 어머니 역할도 하고 이제 딸 역할도 했는데 그 아이유 사주랑 어떻게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신기한 게 비겁이 태어나려면요. 여기 비겁의 엄마는 식상이 돼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올인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식한테 뭔가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식상으로 비겁을 태어나면 부모가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바쳐주려고 그래요. 저도 비겁을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진짜 저한테 엄청난 그걸 했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자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되는 게 비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비겁이 이제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으면 이제 거기서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의 자식을 태어나면은 이제 인성이 돼요, 보통은. 비겁의 자식은 인성이 되거든요. 근데 인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내 딸인지 엄마 딸인지가 달라져. 근데 이거 이제 아버지의 딸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딸 되면 이제 월치가 재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은 재성이 되면 재성이는 무조건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로 나가요. 아예 그때 결국 퇴직하고 밀레니엄을 거쳐서 사업을 크게 여는 사업가 성공. 근데 신기한 게 월치가 재성이 되면 여자 월치 재성은 남자를 키워요. 남자를 먹여 살리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여 살게 돼요. 그래서 원래 그 보면 양금명이 같은 서울대에 있는 동기 동창 자기를 너무 아빠와 비슷한 성격의 남자를 만났다가 결국 약혼까지 했는데 결국 그 부모의 반대가 너무 극렬해서 결국 파혼까지 가는 이제 에피소드 나오고 그리고 그 극장
알바를 하면서 간판을 그리던 피카소라는 남자야 만나 네.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는 네, 네, 거죠. 키우기 위해서 바보 온다를 만나요. 그러니까 월지 재성 여자들은 숨겨진 걸 발굴해가지고 평화공주처럼 바보 온다를 만나가지고 키워요. 그리고 근데 그게 잘 사는 방법이고요. 못 사는 방법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 결혼해요. 근데 나 궁금한 건 네. 그 월지의 재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성을 물려받은 딸이 재성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자기가 사실 연원일 씨에 태어난 그 월이 네. 재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네. 그러니까 월지가 제라는 건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월지가 다치잖아요. 네. 그럼 네. 아버지 역할이 되게 커요. 집에서 아버지가 모든 걸 갖다가 지배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월지가 인성이면 어머니가 모든 걸 지배해요. 그러니까 월지가 비겁이면 이제 내 주변 형제나 뭐 이렇게 친척들이 지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월지라는 게 환경을 말하거든요. 근데 양금명이가 걔는 아버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경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지가 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아버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환경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저 여자는 월지가 제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월지가 인성이라면 어머니가 더 중요하게 돼 있지. 그 작가 임상춘 임상춘 작가님도 사실 가명이라고 궁금하네. 정체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분이 명략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라마상으로 볼 때는 신의 대본을 잘 지킨 관계성을 묘사해요. 그냥 관찰해보면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무조건. 거꾸로겠네요. 세상의 이치, 아는 거예요. 이치가 맞는 거니까. 통찰이 있으면 또 그럼요. 역시 명리학과 맞는다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양관식과 오해수는 이제 신의 대본대로 잘 산 거예요. 살았다. 근데 신의 대본대로 잘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유가 환경이 일단은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또 만나는 사람들도 또 역시 이제 관계성을 또 유지해야 근데 되고. 여기 제주도 자체가 환경이 됐어. 왜냐면 사람들이 다 돌봐주잖아. 그러니까 뭔가 유사 공동체, 공동체가 유사 있잖아. 가족 공동체. 그게 공동체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시작이 괜당이라고 결국 해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물질을 못하는 해녀를 위해서 그 후배 해녀들이 잡은 것들을 나눠주는 이 에피소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기본이 돼야지 거기서 우리가 사주대로 살지. 북한이야 봐. 기본이 안 되니까 사주대로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더 판타지로 보시게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지금 사는 이런데 왜 거기는 우리보다 과거였는데도 더 잘 사냐는 거야. 왜 기본이 돼 있냐고요. 여기 기본도 안 돼 있고 우리는 정말 맞습니다.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네, 관계성, 배려 이런 게 지금 너무 없어요. 부족한 근데 사회예요. 배경이 안 돼 네. 있다고, 세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저는 삼합이라는 꼴을 가져가고요. 네. 그 드라마는 방합을 가져가요. 방합이라는 것은 방합은 학연, 혈연, 지연 이렇게 해가지고 인연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 인연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잘해보자. 서로 같이 이렇게 살아남는 예, 거라고 그래서 얘기하죠. 근데 저는 삼합이거든요. 난 돈창도 없어. 나는 나의 목적성이 맞는 사람만 만나.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을 방합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재개발에까지 들어오는 뭐 강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삼합이야. 목적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중심인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삶이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방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삶은 어떻게든 해피엔딩이 돼야 돼라고 말해주는 어떤 작가적 성향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그때 차차차 뭐지? 갯마을 차차차. 그것도 방합이에요. 그리고 1988 예, 뭐 이런 이거 게 다 다 방합이에요. 방합의 드라마라고 예,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네. 목적이 없어요.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우리는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하면서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요. 난 뭘 이루어야지 행복해 하는 삼합이 있어요. 요즘 시대가 너무 배려심도 없고 이게 서로 돌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방합의 드라마가 네. 더 사실은 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가치죠. 위로나 힐링을 주는 건 아닐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사라졌어. 그러니까 너무 다 있잖아요. 개발돼가지고 이제 혈연지연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향 가봤자 다 모르는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니까 그거의 아름다움을 이제 토속적, 지역적 특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모들, 예. 그러니까 그 서로 돌봐주는 어떤 돌봄의 공동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제 게 해체되고 있다는 진짜 거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합적 요소를 갖고선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건 진짜 좋은 건데 우리가 그 다 파괴돼요. 삼합이 다 파괴해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이게 방합들의 언어예요. 근데 삼합들은 그게 안 돼요. 이 드라마는 그럼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자, 박보검을 이제 동경하는 사람들은 월지 재성이겠죠. 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못 산 걸. 그러니까 진짜 근데 잘 봐요. 박보검이 선택한 여자가
아이유 정도는 돼야지. 내가 몸만 잘 사랑하지. 그냥 아무나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그냥 기꺼이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운이에요. 그것도 전생에 나를 구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는지 결국 내 와이프가 누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눈 떠봤더니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내 눈앞에 보여. 그러면 그건 복이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같이 태어난. 그러니까 근데 걔가 눈 뜨자마자 첫눈에, 얘는 와, 내 마누라감이야 라고 찍었잖아. 완전 엄청난 복을 가진 그쵸. 거네요. 그것도 복이라니까. 그건 사주에 나오지 않아요. 그 복은 전생에 나를 구해야 돼. 아, 그러네. 오해순이 어린 시절부터 첫사랑을 만나 결혼까지 해서 저 그 죽을 똑똑한 때까지 여자가 내 앞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주가 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월지 됐어. 그러니까 월지 됐어. 선생님들도 지금 잘 봤죠. 내가 이런 여자라면 나도 정말 온 마음을 다 했을 거야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미 양반식처럼 살고 살았는데요. 네. 근데 상대도 그러니까 아까 아이유도 똑같이 너가 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해줘야지.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주라는 게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혼자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로미오를 살고 싶은데 줄리엣이 안 나와. 그럼 영원히 로미오는 못 살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줄리엣도 로미오를 만나고 로미오 줄리엣을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에 드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박보검하고 아이유도 쉽게 만난 게 아니잖아. 그렇게 같이 처음에 했었지만 의욕주의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만나져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겁 아이유를 보면 비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아이유처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재성은 박보검처럼 살면 되고 비겁은 아이유처럼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비겁이라면 아이유처럼 살려고 하고 내 사주가 재성이라면 박보검처럼 살아라. 그게 이제 이 드라마의 소가수다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신의 대본의 메시지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